바닷가를 걷다 보면 가까운 바닷속의 흔적들이 파도에 밀려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많은 수는 조개나 고등의 껍데기들이 차지하고 있죠. 조개 껍데기들을 유심히 본 사람이라면 그 중 일부에 아주 동그란 구멍이 뚫린 것을 보셨을 겁니다. 누구인가 아주 정교한 작업으로 구멍을 낸 것 같기는 한데 예쁜 목걸이를 만들겠다고 사람들이 일일이 뚫었을 리는 없겠죠.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구멍인지, 어떤 이유로 생긴 구멍인지 궁금한 적 없으십니까? 생명은 크게 7개의 왕국과 3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오늘 주제의 생물이 위치한 곳은 동물계 연체동물문에 속합니다. 몸이 부드러운 대신 석회질 껍데기를 가진 연체동물은 현재 약 10만여 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연체동물 무리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메페류, 두종류, 복종류를 포함하여 모두 7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수로 보면 복종류가 7만 종으로 가장 다양하고 조개인 이메페류가 그 다음을 차지합니다. 이 중 복종류는 소라, 고둥, 달팽이 등이 속한 분류군인데 학명 가스트로포다란 배를 뜻하는 가스트와 다리를 뜻하는 포드가 합쳐진 말입니다. 복종류의 외부 형태는 이렇습니다. 흔히 집을 등에 지고 다니는 달팽이의 모습이죠. 해부학적으로는 신경계, 혈액순환 호흡계, 소변을 만드는 배설계, 먹이를 먹고 배출하는 소화계, 자손을 낳는 생식계가 이렇게 분포합니다. 자, 입을 봅시다. 달팽이나 고등류의 입은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입니다. 이 동영상의 주제인 치설이 등장했습니다. 마치 사람의 혀와 비슷한 곳에 위치하고 있죠. 혓바닥에 이빨이 달려있다고 해서 치설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보통 치설은 입 내부에 들어가 있지만 필요할 때는 밖으로 내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항 유리에 붙어있는 달팽이의 입을 유심히 보면 이렇게 생긴 치설이 들락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종류의 종류마다 제각각이지만 치설의 미세 구조는 이런 모양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치설은 그 자체가 입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할 수 있고요. 또 이빨들은 치설의 표면을 따라 안팎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먹잇감은 치설의 움직임에 따라 긁혀지고 또 치설에 실려서 입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치설은 각각의 종들이 처한 환경에 맞추어 다양하고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종을 구분하고 종들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치설이 복종류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치설은 조개류를 제외한 모든 연체동물에 존재하는 기관이죠. 조개류는 물속에 포함된 유기물들을 걸러먹는 방식으로 영양을 섭취하므로 치설이 퇴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치설의 영문인 라둘라가 긁는 것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만 보더라도 치설의 역할은 주로 해저류나 바닥의 유기물을 긁어먹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비닐하우스 벽면을 기어간 우렁이의 흔적입니다. 치설로 녹조류를 긁으면서 기어간 흔적이 아주 선명하죠.
이것은 바닷가 바위 위를 기어다닌 삿갓 조개의 흔적입니다. 역시 칫솔로 바위면에 붙어있는 미세 조류를 긁은 자국입니다. 바닥을 긁는 용도와는 달리 두 종류인 문어나 오징어, 그리고 모래에 몸을 묻고 사는 뿔조개의 경우 잡은 먹이를 찢거나 잘게 부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참고로 뿔조개는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아서 직접 보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치설이 가장 기묘하고 극단적으로 이용되는 부류는 바로 청자고등류일 겁니다. 치설의 이빨 하나하나가 작살로 변형되어서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됩니다. 게다가 그 작살들은 평소 독액에 푹 담가졌다가 사용되므로 물고기를 빠르게 제압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이죠. 크기가 큰 청자고등의 작살은 잠수복을 뚫을 만큼 강력하고 묻어있는 독 또한 맹독이라서 매우 위험한 생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초의 궁금증으로 돌아가 봅시다. 맞습니다. 어떤 녀석들은 바로 그 치설로 조개 껍데기를 뚫었던 겁니다. 과연 그 범인은 누구일까요? 모든 고등들에게 가능한 능력은 아니니까요. 7만 종에 달하는 복종류에는 아주 다양한 그룹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조개에 구멍을 뚫어내는 녀석은 바로 구슬우렁이류와 뿔소라류가 그 녀석들입니다. 일부 다른 복종류에서도 조개 껍데기를 뚫는다는 기록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종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 이 구슬우렁이류와 뿔소라류는 아주 전문적인 구멍뚫이 범인들입니다. 구슬우렁이류나 뿔소라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각 종류의 다양한 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만도 여기 보이는 종들보다 훨씬 더 많은 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고등류의 악명이 널리 알려진 것은 사람의 먹거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굴이나 조개류를 양식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골칫거리인 종들이죠. 힘들게 양식하는 조개를 소리 없이 먹어치워서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뿔고등류의 일종인 이 녀석의 이름은 노골적으로 오이스터 드릴, 말 그대로 굴 구멍뚫이입니다. 유럽인들이 사랑하는 굴을 더 귀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자, 여기 조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한 생물이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다양한 대사물질들을 내뿜으면서 살게 됩니다. 인간의 땀에 포함된 다양한 물질들도 바로 그 대사물질의 일종이죠. 조개가 발산하는 대사물질을 먹잇감의 흔적으로 포착하는 놈이 있습니다. 구슬우렁이가 대표적이죠. 이들은 특별한 화학 수용 감각기관을 가졌기 때문에 대사물질의 근원을 찾아 먹잇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개류는 갯벌을 파고드는 데는 아주 능숙하지만 이동에는 불리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우렁이의 빠른 발을 이겨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들 포식자들은 발을 크게 부풀려 먹잇감을 흡착하거나 단단히 움켜쥘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번 먹잇감을 잡는 데 성공하면 좀처럼 놓칠 리가 없죠. 잡힌 조개는 조개 껍데기를 단단히 닫고 우렁이가 중도에 포기하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개를 잡는 데 성공했으면 곧 치설의 치명적인 역할이 시작됩니다. 치설이 입 밖으로 나와 움직이면서 조개 껍데기의 한 부분을 뚫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석회질로 이루어진 조개 껍데기는 그리 만만한 물질이 아닙니다. 치설의 이빨은 키틴질이므로 물리적으로만 뚫어내려면 이빨들이 성치 못할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뭔가를 갈아낼 때 연마제를 이용하듯이 우렁이들도 적당한 첨가제를 사용합니다. 입속 또는 입 주변에 구멍 뚫기 보조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산성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로써 석회 껍데기는 푸석푸석해지고 구멍을 뚫기 쉽게 됩니다.
조개도 자신을 보호하는 단단한 외피를 가진 이상 포식자가 껍데기에 구멍을 뚫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조개 껍데기 1mm를 뚫는데 4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2mm짜리 껍데기를 가진 조개를 공략하는 데는 무려 8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기록상으로 5mm 두께의 구멍도 존재한다고 하니 이건 대략 20시간 동안 집요하게 뚫어낸 결과일 겁니다. 그렇게 두꺼운지 몰랐나 봅니다. 종종 구멍을 뚫는데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뚫다가 어떤 이유에서건 포기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구멍이 뚫리면 주둥이를 구멍 속에 길게 밀어넣어 조갯살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칫솔로 구멍을 뚫기 시작해서 조개의 살들을 깨끗하게 먹어치우는 데는 평균 하루가 걸립니다. 그럼 이들이 조개만 먹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조개류가 가장 만만한 먹이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복종류들 또는 따개비처럼 석회 껍데기를 가지고 바닥에 사는 바다생물들에게서 그 흔적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같은 종마저 예외는 아닙니다. 같은 종끼리 먹고 먹히는 상황을 카니발리즘, 즉 동종 포식이라고 합니다. 섬뜩하기는 하지만 여러 생물에게서 관찰되는 흔한 현상이죠. 구슬우렁이류나 뿔소라류의 경우 부화되어서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어린 시절에 서로 잡아먹히는 현상이 쉽게 관찰됩니다. 이것은 비용 편익 비율로 설명될 수 있는데 주변에 달리 먹잇감이 없을 경우 이동에 큰 에너지를 써야 하는 생물에게는 가장 가까운 대상이 손쉬운 먹이가 되는 셈입니다. 같은 종일지라도 말이죠. 물론 다른 먹잇감이 있으면 동종 포식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비용 편익 비율이란 힘은 많이 쓰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먹잇감과 힘은 적게 드는데 상대적으로 큰 먹잇감이 있다면 두 번째 경우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에너지의 효율이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의 세계는 이러한 방식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비용 편익의 비율은 기업이 생산활동 결정에도 널리 사용되는 기본 원리입니다. 생태계의 원리는 경제의 원리와 다르지 않으니까요. 요약하겠습니다. 이러한 녀석들이 치설을 이용해서 조개를 뚫고 먹어치웠다. 만약 다른 나라 사람 앞에 이 두 가지 식재료를 놓으면 호불호가 아주 분명할 겁니다. 굴은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고급 음식으로 대접을 받는 대신 골뱅이는 보자마자 심한 거부감을 드러내겠죠. 하지만 우리 한국인에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굴도 좋아하지만 골뱅이도 몹시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바닷가에 골뱅이가 많아져서 문제가 될 기회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한국 바닷가에서 태어난 골뱅이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